예, 시장의 이슈가 되거나 관심을 받는 기업을 분석하는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그 바이오 기업들도 최근에 관심이 있는데 생각만큼은 주가가 못 올라오고요. 어제는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좀 노이즈도 있고 그랬는데 오늘은 국내 바이오 기업 가운데서요. 코로나가 이제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백신 개발을 열심히 하는 기업, 또 유바이오로직스는 임상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해서 이 얘기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께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바이오로직스는 어떤 기업인지 어떤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지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네. 전 세계의 콜레라 백신을 유일하게 만드는 한 기업,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난번 사우디 빈살만 황제자가 왔을 때 네. 굉장히 뜬 기업 중에 또 하나가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설립은 2010년도 했는데요. 2010년 당시에 국제 백신 연구소에서 글로벌 콜레라 백신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백신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는 신규 기업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때 그 사투리오 코리아 바이오텍이라고 그 대표를 끌고 있는 김정상 대표하고 이 정보를 입수한 그 강호경 대표라고 그 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 컨설팅 업체를 하고 있는 두 분과 그리고 현재 그 유바이오로직스 대표를 맡고 있는 당시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바이오 공정실에 근무하고 있던 백영옥 실장, 현재 유바이오로직스 부회장입니다. 네. 이 세 분이 만든 기업이 바로 유바이오로직스고 그 뒤로 이제 2015년도에 우리 콜레라 백신 그러면 주사 맞는 걸 생각했잖아요. 예. 지금은 경구용 먹는 콜레라 백신을 네.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고 현재 빌 게이츠 재단으로 유명한 빌 게이츠 재단에서 이거를 그 매년 이 전 세계 콜레라 백신을 좀 무상으로 가기 위해서 이게 그 계속 공급을 하기 위해서 기부를 하고 있고 이 돈으로 전 세계 콜레라 백신 90% 이상을 사실은 전 세계 콜레라 백신 만든 유일한 기업입니다. 예. 근데 인도에 하나 있었는데 네. 폐쇄됐거든요. 유일한 기업이라서 그 인도의 그 샴바이오텍사라고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 세계 유일한 콜레라 백신을 하고 이번에 백신 기업이다 보니까 바이오 그 콜레라 19가 터졌을 때 한 3년 전부터 개발을 해서 이번에 3상 발표까지 하게 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콜레라 백신을 원래 많이 하는 데군요. 네. 초등학교 때 콜레라 장티푸스 주사 맞으라고 하면 왜 이렇게 도망다녔는지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아파서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예. 그죠? 어릴 때. 지금은 이제 약으로 또 먹게 되군요. 그러면 콜레라 백신은 전 세계로 뭐 거의 뭐 유일한 그런 기업인데 주로 그럼 뭐 이제 개인이나 기관보다는 아까처럼 뭐 그런 국제 기관이나 혹은 이제 자선단체 이런 데다 납품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 있는 기업 유바이오로직스에 감사한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요. 작년 11월 달에 테드로스 아바놈 거브라스유스스 그 WHO 사무총장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WHO에서는 한국의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유바이오로직스가 가장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고맙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항상 WHO 사무총장은 한국 그러면 유바이오로직스를 기억하고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주로 이제 콜레라는 저개발 국가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오염된 물, 지금처럼 기후 환경이 되면서 사실은 더 필요하게 됐거든요. 작년에 인도의 회사가 그 삼바이오텍스가 문을 닫으면서 문을 닫자마자 사실은 콜레라의 수요가 더 폭증을 해버렸어요. 기후 위기 때문에. 그래서 WHO에서는 더 감사해 하고 있는데 현재 완제품이 현재 생산 능력이 3,300만 도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도스당 가격이 되게 낮게 지금 책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WHO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 최대 민간 재단인 빌 게이츠 재단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지금 자금 일부 되고 있긴 그런데 현재는 요 콜레라 백신이 지난번 빈살만이 왔을 때 사우디에 빈살만 왔을 때 그 이런 무상 말고 자기들이 필요한 건 민간으로 좀 공급해 줄 수 있느라고 지금 타진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 좀 성사가 되면 현재 무상보다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는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콜레라 백신 쪽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 이슈가 되는 건 코로나19 백신인데요. 임상 3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코로나 백신을 지금 의미가 있는 요건 좀 이따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요 팩트부터 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이 백신이 순수한 국산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항원을 실어 나눌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 우리 거야 되고요. 자기 거야 되고 두 번째는 항원을 개발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건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 두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유바이오직스가 유일합니다. 예. 우리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예. 사실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플랫폼도 미국에서 가져왔고요. 항원도 미국에서 가져와서 조립만 한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렇군요. 네. 우리 기술로 백신 독립을 한 건 사실 유바이오직스 유일하게 보는데 네. 이번에 마침 이번 월요일 날 이 3상 발표를 한 거죠. 국내에서 못하고 그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3상 시험을 했는데 거의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유코백 19라고 해서 이제 1상, 2상, 3상까지 하고 3상 결과가 거의 나온 상태인데 기존의 이 같은 형식의 백신보다도 중화항체 형성이 2배 이상 그리고 혈청 반응이 한 4배 이상 나왔기 때문에 안정성과 효과 면에서 굉장히 높아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뭐 여전히 지금도 코로나 이제 감염되는 분들이 주변에서도 있긴 네. 하지만 뭐 엔데믹으로 가면서 코로나는 사실 좀 이제 끝나가는 것 아니냐. 네. 그런 상황에서 물론 이제 만들던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백신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기업들이 엄청 노력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간이 늦어지고 네. 이러면서 효과를 못 봤는데 이 기업은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백신을 만든다는 게 지금 이제 실제로 상업적으로나 앞으로 임상 진행 계획이나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이제 두 가지 효과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물론 엔데믹이 되었지만 네. 다시 한번 이런 팬데믹이 되었을 때 우리가 독립적으로 얼마나 대응 가능하냐 이런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엔데믹은 되었지만 코로나19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백신을 1년에 한 번씩 맞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예.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상 유지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백신 콜레라 같은 게 나왔을 때 이런 코로나 같은 게 나왔을 때 당장 얼마나 빨리 대응할 수 있냐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이 플랫폼과 항원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6개월 안에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요 코로나 백신 기술을 통해서 그 다른 백신 개발의 플랫폼을 가질 수 있다는 이 가치가 또 큰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유베르스 같은 경우는 자체 면역 증강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코로나19를 만들었지만 향후에 우리가 고가 백신이라고 하는 지금은 전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상포진 백신이라든지 그다음에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인 RSV 백신이라든지 이런 백신에 대해서도 국산화시킬 수 있는 기초 기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바이오직스뿐만 아니라 유바이오직스는 현재 단백질 백신 쪽인데 네. 아이진 같은 기업들은 그 우리가 많이 알려진 mRNA 방식의 백신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러니까 코로나는 엔데믹이 되었지만 향후에 코로나 같은 제2의 그 팬데믹이 되었을 때 대응 가능. 두 번째는 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향후에 고가의 백신을 국산화시키고 그걸 시장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에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기업이 사실 하다가 뭐 그냥 손 놓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꾸준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콜레라 백신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유의미한 임상 3상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새로 준비하거나 향후 하려고 하는 플랫폼이나 또 그런 그 파이프라인은 어떤 게 있습니까? 유바이오직스 같은 경우는 백신 플랫폼을 2개를 가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세균 백신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바이러스 백신 개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거는 두 번째 바이러스 백신이고 세균 백신 쪽은 우리가 말하는 장티푸스, 폐렴 이런 게 쪽이고 바이러스 백신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코로나 백신 대응 가능하고 그다음에 지금 각광받고 있는 건 이제 RSV 백신입니다. 예. 저 기술이 시장 규모가 한 13조 정도 돼요. 근데 미국의 파이자하고 두 군데밖에 생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걸 가지고 지금 SK 바이오선스는 뛰어들었고 국내에서는 유바이오직스하고 SK 바이오선스는 뛰어들었는데 가장 빠른 거는 지금 현재 유바이오직스예요. 지금 미국에 이미 임상 시험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 알츠하이머 백신도 가능하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엔데믹으로 코로나 백신이 끝났는데 왜 개발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플랫폼과 항원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기업의 가치를 줄 수가 있고 이런 기술을 유념해 두면 향후에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또 새로운 또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분명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적하고 이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뭐 주식이 좀 오를 수 있어요 이런 거에 관심이니까 실적은 그렇죠. 바이오 기업이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만 매출은 늘어나는데
아직까지 영업이익은 이제 적자인 것 같고요. 네. 주가는 사실은 뭐 그렇게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높았지만 지금은 네. 이제 아래쪽에 수익 횡보 중인데요. 네. 실적과 주가 부분 마무리해 주십시오. 지난 해에 매출이 512억에 영업이익 42억 정도 했는데 원래 1분기는 사실 1분기는 그 콜레라 백신 비수기거든요. 네. 그 2분기 매출이 이보다 좀 클 것 같고 원래는 매출은 한 20% 정도 상승하고 영업이익은 조금 더 성장할 것 같은데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굉장히 적자가 폭이 좀 심하거든요. 예. 비슷하게 보면. 근데 그나마 유바이로직스는 이 콜레라의 독점적인 군위를 가지고 있어서 이 콜레라 백신으로 지금 현재 매출과 영업이익은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코로나 백신하고 지금 호흡기 질환 RSV 백신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하고 GSK에서 사포닌계 면역증강제라고 있는 요 조달을 이미 성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기업의 가치를 좀 둘 수 있어서 지금 바이오 주식이 전체적으로 조금 하강을 하고 있지만 예. 저는 이번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이런 좀 시각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팬데믹을 거치면서 과연 우리의 독립적인 백신 개발 역량이나 독립적인 백신을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데 기술적인 측면으로 좀 기업의 가치를 초기에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은 또 이게 엔데믹 끝나니까 좀 묻혀가고 있지만 그렇죠. 예. 다시 한번 바이오 기업을 보는 시각은 네. 그런 독립적인 기술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시장 판단을 좀 하고 좀 장기적으로 이런 기업들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뭐 단기적인 어떤 뭐 이슈나 모멘텀을 가지고 보기는 이 회사가 꾸준히 하는 확장성 이런 걸 보고 좀 주시하는 정도로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마켓 주미는 콜레라 백신에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백신 3상 성공한 유바이로직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